메이저리그의 한 해 긁은 아시아 선수들, 한국 선수들, 일본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 마지막 8번째 스토리, 우리에겐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즘은 법규형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유명해졌죠. 김병현 선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눈길을 끌었던 스타였습니다. 그 당시 광주 제일고의 멤버들 막강했었죠. 서재영 선수, 김병현 선수, 최희섭 선수. 야, 이런 고등학교에 이런 정말 나중에 메이저리그에서 뛴 3명이 동시에 고교 시절을 같이 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KBO 리그에서 그렇게 같이 했던 3명의 선수가 프로야구 레벨에서 만나는 것도 쉬운 거 아닌데, 이 3선수가 다 메이저리그 가서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 와,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당연히 청소년 대표를 했었고, 국가대표 성균관대학교 2학년까지 다닌 이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98년도 미국 올림픽 대표팀을 상대로 정말 뛰어난 투구를 보여주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정말 눈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6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면서 삼진 15개를 뽑아냈습니다. 언더핸드 투수가 150km 이상을 던지는, 거기에 프리즈비, 슬라이더, 떠오르는 업슛, 아마추어 선수가 상대하기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결국은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 맺은 이후에 제가 그 스카우트 김병헌 선수를 직접 스카우트했던, 그 당시는 애리조나가 아니라 엔젤스로 이제 본인을 옮겼습니다만, 이분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후문을 들었는데,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고 간 선수는 김병현 선수가 지금도 유일무이합니다. 그 당시 2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돈을 안겨주면서 계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2월 달에 애리조나 디백스가 김병현 선수가 계약을 했는데, 최연소죠. 5월 29일 날 쉐이 스타디움 뉴욕 매치 원정 경기에서 김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되게 좀 반대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일단 김병현 선수가 체력 조건이 아주 큰 선수가 아니죠. 게다가 언더핸드 투수,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선수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과거에 언더핸드나 사이드암 투수, 마무리 투수였던 댄 퀸스베리 같은 선수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선수들은 빠른 볼이 아니라 뛰어난 컨트롤과 공의 무브먼트로 상대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김병현 선수처럼 빠른 볼을 던지는 언더핸드 투수, 그것도 왜소한 체격의 선수로서는 정말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모험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스카우트가 이 선수 꼭 봐야 된다. 팀의 고위 관계들이 하나씩 더 높은 단계에 와서 보면서 이 정도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김병현 선수를 데려갔습니다.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리그에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된 팀이에요. 98년도에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완전 신생팀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무리 투수는 맨타이라는 우한 정통파라는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 오버핸드 투수죠. 이 선수가 빠른 볼을 던지면서 팀의 마무리 투수를 맡고 있었는데 부상이 좀 잦았어요. 이게 김병현 선수에게는 기회가 되면서 같이 마무리 투수 세런맨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4세이브를 거두면서 그때 이상적이었던 게 8타자 연속 삼진 기록도 세웠고요. 9이닝당 탈삼진율이 14.14개예요. 물론 요즘은 메이저리그에서 특히 마무리 투수로서 정말 글쎄요, 젠슨 선수 전성기 때 마찬가지고, 지금 헤이더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불펜 마무리 투수들이 13개, 14개 9이닝당 이런 삼진율을 보이는 선수들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랜디 존슨 선수가 탈삼진 능력은 나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타자들이 헛스윙할 때 공하고 배트의 차이가 정말 이만큼씩 나는 경우가 숱하게 많았습니다. 언더핸드 투수가 95, 6말, 150km 중반대까지 구속을 내는 선수, 거기다가 정말 언터처블의 슬라이더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김병현 선수의 당시의 구위는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1 시즌 팀이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한 시즌이죠. 이때 멘타이 선수가 부상이 생기면서 붙박이 마무리 투수로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한 해 이르게 사사키 선수가 시애틀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했지만 바로 그 한 시즌 뒤에 김병현 선수가 바로 메이저리그 구단에, 그것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마무리 투수를 꿰차게 된 거죠. 그러면서 19세이브 거두고 2.9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당시 양키스의 마무리 투수였었죠. 구주 가시즈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백투백 2이닝 세이브를 달성한 투수가 돼요. 이러니까 정말 김병현 선수가 빠르게,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빠르게 메이저리그 데뷔도 했고 빠르게 뿌리를 내렸고 바로 빠르게 마무리 투수까지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하면서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는 최초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게 됩니다. 물론 월드시리즈에서 2경기 연속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팀은 우승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우승까지 가는데 김병현 선수의 마무리 투수로서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애리조나가 신생 창단한 지 4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2년도가 본인 이제 마무리 투수로서는 최고의 성적을 냈던 시즌이 됩니다. 일단 36세이브를 거뒀고요. 이거는 뭐 당시로서는 애리조나 한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본인의 커리어 시즌이고, 그래서 박찬호 선수에 이어서 본인 첫 번째 올스타전까지 김병현 선수가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병현 선수는 사실 국내에서는 계속 선발 투수로 뛰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아마추어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팀에게 나는 선발 투수로 뛰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시절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것도 쉽지 않죠. 마무리 투수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해, 그 이듬해 선발 로테이션. 물론 이제 기존의 마무리 투수였던 멘타이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돌아왔기 때문에 명분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에 결국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좀 운때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2001년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우승이 좀 약간 신데렐라 시즌 같은 이미지를 주잖아요. 월드시리즈 4연패를 노리는 양키스를 무너뜨리고 우승을 했는데 사실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팀 성적이 좀 가라앉고 있었는데 사실 평균 자책점은 3.56이니까 준수했거든요. 하지만 승운이 따르지 않고 타선의 지원이 없으면서 선발 투수로서는 1승 5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지금도 그래요. 팬들도 의견이 좀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때는 좀 마무리 투수 좀 더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실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병현 선수는 아직 젊은 나이에 내가 빨리 더 선발로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선수를 보스턴으로 트레이드 시킵니다. 보스턴으로 트레이드 시킨 거는 일단 마무리 투수로서의, 그러니까 본인이 마무리 투수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팀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으로 트레이드 시키고, 보스턴도 갈 때는 이제 이 선수를 선발로 썼는데요. 사실은 보스턴이 데려갔을 때는 계속 김병현 선수를 선발로 뛰겠다는 보관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선발로 가가지고 그때 성적이 썩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했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성적이었던 거죠. 이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불펜 복귀시키고 마무리로 쓴 거죠. 그때 사실 보스턴은 팀의 마무리 투수가 더 필요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빌 제임스를 고문으로 데려오면서 마무리 투수를 한 명으로 쓸 필요가 없다. 집단 마무리가 더 낫다. 여러 투수를 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춰 쓰는 게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를 차용을 했던 거죠. 차용을 했었는데 그 전략에 실패하면서 붙박이 마무리를 원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월드시리즈까지 마무리 투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 시즌 36세이브를 거뒀던 김병현 선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무리 투수를 복귀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시즌 중반부터 마무리를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16세이브를 거두게 돼요. 근데 이때 김병현 선수에게 불운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부러진 배트에 맞게 되죠. 그래서 발목 부상, 또 어깨 부상이 생기면서 사실 선발 투수로서는 사실 나쁜 성적은 아니었어요. 왜? 시즌 전체 선발 투수 성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3승 6패인데 평균 자책점은 3.38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상이 생기면서
투수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투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 정말 아쉬운 성적을 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 손가락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하게 되는데 김병현 선수가 그때 팬들이 우 하고 막 야유 보냈을 때 손가락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김병현 선수는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죠. 잘못됐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김병현 선수 사실 무릎이나 이 발목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던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팀에서 네가 좀 던져줘야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완벽한 몸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포스트 시즌에 와서 던졌는데 물론 결과가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홈팬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야유까지 보냈던 거예요. 왜? 보스턴은 그때 반비노의 저도 풀어야 되고 막 팀에서 막 푸시를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김병현 선수가 사실 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죠. 김병현 선수가 난 지금 던질 상태가 아니라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팀 상태를 본인이 이해를 하고 등판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팬들이 야속했다 그래요. 그래서 팬들이 야유 보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었겠죠.